수학 매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문제 푸는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개포고등학교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요. 개포고등학교는 대치동에는 유명한 학교입니다. 따라서 문제들이 당연히 쉽지 않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를 만점 방지로 내는 학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이시는 직사각형 ABCD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로서 아주 이 문제 많이 나오죠. 자, 이 문제는 근데 기본형이 있고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변형된 문제예요. 제가 기본형부터 좀 가볍게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대칭축이 x는 0이고 fx 딱 하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이다.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보이겠죠? 당연히. 자, 이 위에 x가 양수인 곳에서 점 A를 잡습니다. 그래서 A의 x축에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B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A를 지나며 y축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려서 다시 이 fx가 만난 점을 C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을 내려서 D라고 잡습니다. 따라서 이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사실 이 스타일 문제 스타일의 가장 기본형입니다. 요걸 먼저 좀 풀어볼게요. 자, 요걸 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얘가 x좌표가 1일 때 최대값이 발생한다라고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그냥 공식화 시킬 수 있는 요소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볍게 우선 풀어드릴게요. 자, 1 집어넣으시면 높이는 8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둘레 길이는 요 길이 1, 요 길이 1, 요 길이 1, 그 다음에 8 두 개니까 4 더하기 8이 16 해서 답은 20이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얘를 1,8를 우리가 당장 잡아버렸습니다만 원래는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잡지 않죠. 여기를 x좌표를 a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9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둘레 길이를 진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 길이 요 길이가 a예요. 그럼 a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둘레의 길이는 일단 4a 더하기 다음에 요 높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2 곱하기 요 높이를 갖다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8이라는 2차 함수가 나오고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대칭축이 a는 1이니까 1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요. 이 문제들은 실제로 최고차항 계수가 예를 들어서 k라고 할까요? y는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된다고 칠까요? 그러면 반드시 이 계산상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4개가 나오고 요 길이가 2개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식을 꾸미고 나면요. 반드시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냐면 k분의 1에서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k라 할까요? k는 양수라 가져갈까요? 그 다음에 뒤에 상수 부분은 뭐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를 b라고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그렇다면은 자, 이 점을 x좌표를 a라고 잡는다면 a, 마이너스 k a 제곱 더하기 b 이와 같이 구성될 텐데 자, 이 a점 좌표가 이렇게 잡힐 텐데 요 ABCD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계산해 본다면 a는 여전히 4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요거 2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k a제곱 더하기 2b 이렇게 될 것이고 마이너스 2k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b 이렇게 될 것이고 대칭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당연히 a는 k분의 1에서 나온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최고차항 계수가 k일 때 그냥 k분의 1을 x좌표 k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는 걸 그냥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공식화 시키겠습니다. 공식화 시킨다면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제가 공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y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b라는 함수가 있고 저 규칙을 따라서 a를 잡고 a의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다시 이 함수와 만나는 점을 b, c라고 하고 다시 수선을 내려서 d라고 했을 때 이 직사각형 a, b, c, d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x좌표가 k분의 1일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라는 어떤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칠까요? 똑같은 규칙으로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이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 볼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 A점의 x좌표가 요거 그러니까 그 k가 1이죠. 그러니까 1분의 1, 즉 1일 때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따라서 x좌표 1이면 1을 집어넣으면 y좌표는 3이죠.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1 4개 하고 3 2개 해서 4 곱하기 6, 4 더하기 6 해가지고 답은 10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기본형이고요. 자, 변형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변형형은 일단 첫 번째 변형이 바로 이런 건데요. x축으로 평행 이동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칭축이 y축이 아니고 뭐 특별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라는 이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대칭축이 원점이 아니라 x는 1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꼭지점은 1,5일 겁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저 규칙에 따라서 직사각형을 잡겠습니다. 한 점 잡고 A 잡고 A의 X축의 수선의 발을 B라고 잡고 A를 지나며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다시 이 점과 만나는 점을 C라고 잡고 C의 X축으로의 수선의 발을 D라고 잡아서 직사각형 ABCD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최고참 계수가 1이잖아요. 그 절대값을 양수로 바꿔서 이것분의 1만큼 더 가면 되는 겁니다. 즉 대칭축 1에서 1만큼 더 옆으로 가시면 돼요. 즉 x좌표 2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요건 개수가 2니까 그냥 떨어지고 4만 나오겠죠. 2,4겠죠. 따라서 이 둘레 길이의 최대값은 1 4배 4, 그다음에 4 2배 8. 답은 1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평행이동시켜서 똑같이 계산해도 되고 그냥 그대로 계산해도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까 그 공식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형형, 세 번째 스타일이 지금 바로 이 문제들인데요. 함수가 두 개가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fx가 있고 gx가 있어서 직사각형 ABC를 저렇게 잡았어요. 하지만 사실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냐면요. fx 빼기 gx를 hx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똑같은 문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fx가 문제에 따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gx는 문제에 따르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 했어요. 이 두 개를 뺀 것을 hx라고 잡겠습니다. 자, hx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다음에 더하기 6x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 hx를 제가 그려볼게요. 자, hx를 그려보면 원점과 2,0 또는 대칭축이 1인 이런 함수를 그릴 수 있겠죠. 이게 y는 hx입니다. 자, 그러면 ABCD가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위에 점을 잡아서 A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B라고 잡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A를 지나며 X축의 평행 직선이 다시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고 D에서 수선의 발을 C라고 잡아서 A, B, C, D 이 둘레의 길이가 바로 문제에 주어진 저 A, B, C 둘레의 길이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공식화시켜서 만들었던 그 문제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냥 공식을 적용해서 바로 풀어버릴게요. K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3인 관계로 아까 K 값을 그냥 양수로 바꿔서 K는 3이구나 라고 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즉 3분의 1만큼 옮겨진 점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자, 1에서 3분의 1만큼 전진하세요. 즉 D좌표는 3분의 4, H 3분의 4가 되는 거죠. 다음에 A좌표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 H 3분의 2가 되겠죠. 즉 3분의 4일 때 저 사각형 둘레의 길이 최대값이 발생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길이는 3분의 1이고 3분의 1 4배 합니다. 3분의 4 더하기 요 길이 즉 H 3분의 4인데 그거 2배 하시면 되는 거죠. H 3분의 4. 결국 H 3분의 4만 계산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자, 3분의 4 대입해 볼까요? H 3분의 4란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16
더하기 6 곱하기 3분의 4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16 더하기 얼마인가요? 이게 8 이렇게 되겠네요. 즉 3분의 24니까 더하면 3분의 8이 되겠네요. 즉 3분의 4 더하기 3분의 8 2배 3분의 16 해서 답은 3분의 20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요, 반드시 외워두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아마 만점 방지 중에 가장 흔한 문제가 이 문제 아닐까 싶어요. 뭐 계산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런 공식을 좀 외우고 계신다면 어떤 변형이 나와도 그냥 바로 답을 탁탁 짚어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역시 이 문제도 많이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맨날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교과서 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그 규칙이 나와요. 규칙을 한번 잘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자, 문제를 다 파악하셨다는 전제하에 제가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이 FN은 저 자연수 N을 이용해서 어떤 표현된 어떤 그 식들은요, 거의 대부분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일단 규칙부터 잡고 보는 게 일단 순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얘는 I에 대한 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구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4개마다 반복되는 주기가 형성되겠다라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우선 규칙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F1은 1입니다. F2는 2 2배입니다. F3은 3입니다. F4는 0입니다. 같은 이유로 5는 1이고 6은 6 2배고 7은 7이고 8은 0이고 이와 같은 규칙입니다. 즉 모든 홀수들은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짝수들 중에 4의 배수가 아니면 2배를 해주고 4의 배수가 되면 0이 돼버립니다. 뭐 이와 같은 규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F알파 더하기 F2알파 더하기 1이 169다라고 했는데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식과 2번식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게 2번이죠. 요게 딱 봐도 홀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알파 더하기니까 이건 무조건 홀수가 분명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건 2알파 더하기 1만 남겠죠. 그러니까 결국 F알파가 얘냐로 모든 게 갈리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뭐 답은 이제 3가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첫째, 알파가 홀수라고 가정해 볼까요? 알파가 홀수면 F알파는 알파가 되는 거죠. F1도 1이고 F3도 3이고 F5도 5고 7도 7이니까 F알파는 알파인 거죠. 자,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3알파 더하기 1이고 이게 169가 나오려면 3알파는 168입니다. 이거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56이 나오나요? 자, 알파 홀수 나왔나요? 아니죠. 따라서 기각입니다. 알파는 홀수가 아니니까 얘는 답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알파가 4로 나눠서 2 남는 놈이다. 마치 이런 놈이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F알파는 요거 2배입니다. 즉 2알파입니다.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한 게 그게 169죠. 즉 4알파 더하기 1이 169가 되면서 4알파는 168이 되고 알파는 42가 되는데 알파가 40이면 4의 배수보다 2가 많죠. 따라서 얘는 훌륭한 답이 되는 거죠. 일단 알파는 42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알파가 만약에 4의 배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만약에 4의 배수라면 얘는 볼 것 없이 0이죠. 왜냐하면 4의 배수는 0이니까요. 자, 따라서 2알파 더하기 1이 169입니다. 2알파 더하기 1이 169이려면요. 2알파는 168이고 알파는 84라는 걸 알 수 있죠. 84, 4의 배수 맞죠? 역시 좋은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는 40이거나 84 둘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이 문제 역시도 변형 스타일이 엄청 많은데요. 하여튼 규칙은 무조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규칙을 그때 잘 파악하셔가지고 규칙에 따라 잘 해결하시면 매우 손쉽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역시 글이 어려운 이유는 미지수가 2개입니다. x가 있고 t가 있는데 이걸 혼동하기 딱 좋게 써놨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 3번, 4번, 필요하다면 5, 6번, 10번까지 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fx가 ft를 정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정의 자체도. 자, 하여튼 그것이 x가 1하고 2 사이에서 최소값이 5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대칭축이 사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경우를 나누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최소값이 5를 가질 때 함수 gt를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이해가 되실 턱이 없을 겁니다. 이 문제를 열려면 이걸 쉽게 해결하려면 우선 맨 앞에서부터 계산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소값이 5이다를 한번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러려면 2라고 2 사이니까 대칭축이 저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가지고 경우를 막 나눠서 답을 여러 가지로 계산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럼 해봅시다. 자, 첫째. 자, 대칭축은 t입니다. t가 바깥이다. 1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프가 어떤 양상이냐면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범위는 1에서 2인데요. t가 1보다 작다. 여기에 대칭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바로 F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F1이 최소값입니다. 이게 5입니다. 이걸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어넣으면 F1은 1 빼기 t 또는 t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ft입니다. 이게 F1입니다. 이게 5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나요? ft를 얻을 수 있어요. ft가 뭐냐면요. t가 1보다 작을 때는 ft는 마이너스 t 빼기 1 제곱 더하기 5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만약에 t가 1에서 2 사이다. 즉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1하고 2 사이에 대칭축이 들어간다면 뭐 최소값은 당연히 ft라는 걸 알 수 있죠. 최소값은 ft입니다. 이게 5입니다. 그럼 뭐 ft는 그냥 5인 거예요. 아까처럼 이렇게 복잡한 식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5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t가 2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그래프 어떻게 되느냐. 자, 1하고 2 사이에서 가 관심 있는 구간인데 t가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최소값은 당연히 f2가 되는 거죠. f2가 5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5라 그랬으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봅시다. f2라는 것은 주어진 식에 2를 집어넣으면 t 빼기 2 제곱 더하기 ft가 5가 되는 거고 역시 이 경우도 ft를 유도할 수 있네요. ft는 마이너스 t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5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t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ft가 막 변해요. 따라서 제가 이 결론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가볍게 정리를 좀 하면 ft는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t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4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다음에 t가 1 이상 2 미만일 때는 ft는 그냥 5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음에 t가 2보다 클 때는 ft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이게 바로 ft예요. ft.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 방정식을 풀고 뭐 이걸 해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gx가 필요하네요. gx를 저긴 gt라고 또 표현되네. gt는 또 이렇게 또 정의를 했어요. 야, 이거 아주 그냥 골 때립니다. 자, gt를 다시 ft를 버무려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gt는 t가 1보다 작을 때는 뭐 ft가 이거니까 그냥 대입만 바로 해버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요. t는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gt가. 다음에 t가 1보다 클 때가 지금 1보다 클 때가 1에서 2 사이일 때와 2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누니까 이걸 두 가지를 나눠서 적용해 볼게요. 즉 t가 1에서 2 사이에서는 ft는 5니까 그냥 5만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t 더하기 4 이렇게 간단한 1차 함수가 나오죠. 다음에 마지막 자 t가 2보다 큰 구간 그러면 ft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또 gt에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5t 얼마입니까? 네요. 그냥 이거네요. 그냥 뭐 이렇게 간단히 나와버리네요. 자, 이것이 지금 gt입니다. 따라서 gt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구한 gt식을 기반으로 gt 함수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t축이라고 잡아볼까요? t축. 그 다음에 이건 y축이라고 잡아볼까요? 1하고 2를 기준으로 좀 많이 갈려요. 자,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런 2차 함수입니다. 꼭지점이 2분의 1이고 y절편이 6이죠. 그러니까 6에서 여기 1일 때 6이겠죠. 자, 1,6을 지나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요 꼭지점 좌표 한번 잡아볼게요. 꼭지점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4분의 25인가요? 4분의 25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에 요 구간, 중간 구간은 1차 함수입니다. y절편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4이니까 1,5를 지나며 여기 1,5입니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6이니까 요거랑 동일한 높이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2,6을 지나는 이런 함수입니다. 다음 마지막 t가 2보다 클 때는 이런 함수인데요. 이게 2차 함수입니다. 원점을 지나며 꼭지점이 2분의 5네요. 보니까 2분의 5,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니까 4분의 25래요. 아, 요거랑 동일한 높이군요. 즉 2분의 5, 4분의 25가 꼭지점인 이런 2차 함수의 모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다 완성됐습니다. 이게 GT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리고 T에 대한 방정식 GT는 A가 서로 다른 식은 4개를 갖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하라 했는데 이건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Y는 GT를 그리고 Y는 A를 그려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되니까 Y는 GT를 그려야 됩니다. 이건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A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Y는 A가 얼마인지 몰라서 이렇게 그려본다면 실근은 존재하지 않겠죠. Y는 A가 만약에 4분의 25라면 실근은 딱 2개 나오겠죠. Y는 A가 4분의 25보다 약간 작다면 여기서부터 실근이 4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Y는 A가 딱 6이라면 이때는 실근이 하나, 2개, 3개가 나오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보다 약간 작다면 역시 여전히 3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5가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여기까지 딱 3개군요, 실근이. 그 다음에 5보다 작다면 실근은 2개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실근이 4개가 나오는 곳을 잡아라 그랬으니까 A는 4분의 25 미만. 그 다음에 요 높이가 6이었죠. 6 초과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A의 범위는 6에서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포고등학교에서 출제된 몇 가지 만점 방지 문제들을 다 봤는데요. 여기 만점 방지 문제들 중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유명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학교들을 많이 다뤄보신다면 이거 또 나오고 이거 또 나오네 라는 거를 저처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서 시험 보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